여러분 안녕하세요. 17강에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명한 가을 하늘, 오늘 하늘 한번 보셨나요?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에 블로그에 글쓰기에 전념하셨나요? 하늘 한 번씩 보셨죠? 저도 오늘 한번 하늘을 보니까 너무 청명하고 좋더라고요. 가을 하늘이. 오늘 자신의 강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이지영 강사님을 또 만나뵙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꼭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비즈니스로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에 앞서서 우리 이지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눈부십니다. 목소리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은 고아라 대표님이고, 또 고아라 대표님을 17강에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 김영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김영환 교수님이 제가 이제 존경하고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김영환 교수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아라 대표님, 이렇게 해서 바튼 터치를 이어받았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17강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김홍수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취지로 우리가 이게 17일반이 이렇게 17일강처럼 이렇게 좀 제목을 만드신 거지만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런 소소하지만 그래도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제가 일조한다는 거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아라 대표님 릴레이 강사 추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마운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하고 고마워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부모님부터 남편부터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즘에 저한테 가장 고마운 분은 지금 제 화면 옆에 떠 있는 인생 언니세요. 인생 언니를 사실 이 1인 기업에서 인생 언니 만났고 프로 과정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너무 목표지향적이고 저를 돌보기보다는 일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었는데 그거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더 저를 돌보는 시간 그리고 건강 이런 것들이 일보다는 더 우선순위이다. 그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 주변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의 또 다른 롤 모델이시기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언니 이게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계시니까 화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언니 가능? 이렇게 또 갑자기 이런 인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행복함을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사는 의미라고 하면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지연 대표에게 제가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네. 끝나고 나면 강사님들은 릴레이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네. 네. 추천 강사님 소개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1인 기업 동기이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뇌 관련된 독서 모임,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심리학 관련 독서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신혼부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 부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행복 컨설팅을 해주신 분입니다. 성함은 강중혁 강사님이십니다. 와, 강중혁 강사님. 네네. 네, 고맙습니다. 강중혁 강사님. 여러분, 비즈니스 디자이너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즈니스 디자이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비즈니스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베트남 디자인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세요.
신남방경제연구회에서 베트남 전문 지필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5년간 베트남 신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살려서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계시고요. 베트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향상에도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비전 실현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인생 설계의 지원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이재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대표님. 네, 그러면 오늘 나의 강점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이제 30-40분 정도 주어져서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그리고 회사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주제인 나의 강점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좀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린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걸 실제로 적용한 사례 3가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소개. 일단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인 기업의 DNA를 품고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는 저를 소개하는 하나의 키워드들인데요. 먼저 트렌드. 저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코카콜라, 그리고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 올리브영 이렇게 정말 각각 시대에 굉장히 트렌드하다고 알려진 브랜드들을 다루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에 제가 코카콜라에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카콜라가 글로벌에서 브랜드 자산 순위 1위였어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였고 음료 시장에서도 넘버원 브랜드여서 코카콜라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2005년도에 그 뚜레쥬르라는 베이커리 브랜드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기억을 나실 거예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크라운 베이커리 이런 이제 3사들이 프랜차이즈로 굉장히 이제 경쟁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제 개인 제과점에서 빵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프랜차이즈가 약간 메이커 브랜드다 해가지고 그런 데를 찾았었죠.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더 장인 정신 있는 개인 전문 브랜드를 이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말에는 뭐 카페베네부터 해서 엔젤리너스, 할리스, 뭐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등등 해서 굉장히 카페들이 또 핫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투썸플레이스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그 한류 영향으로 굉장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 한국 브랜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있을 때 또 한창 그 트렌드의 중심인 올리브영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또 인디펜던트 워커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한 발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트렌드를 리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 2번째 키워드는 인트러프레니어예요. 사실 엔터프레니어가 그 기업가라는 말인데 저는 회사 안에 있으면서 그 기업가에 대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동안 주로 했던 일이 해외 사업을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 시장조사부터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다 총괄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2013년에는 그 지역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개인을 그 해외 파견을 보내고 혼자서 다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에 파견이 됐고 베트남어 그리고 그 현지 전체 도시들을 다니면서 지역 연구 그리고 베트남의 유력한 그런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그 1인 기업의 방법을 좀 세뇌화한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만의 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미션이냐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
저의 미션을 가지고 철학적 브랜딩을 먼저 세웠어요. 바로 제 미션은 한국 기업을 글로벌 회사로 만들자,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하자입니다. 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코카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를 다닐 때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였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왠지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일을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굉장히 표준화가 잘 돼서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이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돌아보게 됐는데 2000년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벤처붐이 굉장히 강하게 일던 시기였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외국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지? 그리고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기획할 수 없고 단지 이제 뭐 호주라든지 이런 본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사항을 실행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먹고 그래 한국 회사를 코카콜라 같은 글로벌 회사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한국 회사로 이직을 결심을 해서 그 뚜레쥬르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직을 했을 때 그때가 2005년이었고 뚜레쥬르가 이제 베트남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여서 시장 조사부터 그리고 사업 기획 그리고 법인 설립 인력 선발부터 교육 그리고 1호점 런칭까지 전 과정을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제가 베트남과 맺은 첫 번째 인연이었고요. 두 번째 인연이 바로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전문가로 나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뭐 팀이 나간 게 아니라 1인으로 나가서 모든 걸 다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살도 뭐 5kg 이상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녀야 그런 시장 조사나 이런 거 지역이 나한테 오롯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는데 나는 이 적도 근처에서 왜 가족과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너는 베트남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좀 처음이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일지향적이다 보니까 지역 전문가로 혼자 파견돼 있어도 남자처럼 놀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다음에 주말 주주, 모든 그 시간을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한 200명 이상의 소비자, 전문가를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2005년도 뚜레쥬르를 오픈하려고 베트남에 갔을 때는 워낙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출장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점이 되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점을 발견해서 현지화 전략을 세운 반면에 제가 베트남에서 아예 오롯이 1년 넘게 살면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보니까 차이점보다는 보편성, 저와 똑같은 공통점들이 오히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에서 살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베트남에는 컨텐츠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적다라는 걸 제가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만약 이때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때 베트남에 진출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제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었고 제가 그때 느꼈던 가진 사명감은 우리 회사가 가진 그런 컨텐츠로 베트남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에 기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년이나 일을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제 자신을 비즈니스 디자이너라고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줄여서 디자이너. 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직무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제 강점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해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업 계획을 세웠고요. 시장 조사와 소비자 조사와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제가 1인 기업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비즈니스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불현듯 저에게 훅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그 최선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최선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제 이름이 이지연이다 보니까 이지 커넥터, 연결하다 이렇게 이지 커넥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왠지 이게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한테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의 그 열정적인 측면 때문에 에너지스타라는 퍼스널 브랜드가 떠올랐어요. 그것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 다 동의하고 제 마음에 콕 들었는데 이미 에너지스타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신 곽동근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찾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원래는 제가 비즈니스 디벨로퍼로 일을 했는데 비즈니스와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단어를 결합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업종의 두 단어를 결합했을 때 새로운 게 떠오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냐면요. 바로 원석을 보석으로 세공해서 삶의 가치를 더하자. 디자이너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원석으로 태어나요. 하지만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의 강점을 찾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원석이 많은 세상과 보석이 많은 세상을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세상이 더 아름다울까요? 저는 그래서 아직 자신이 내면에 갖고 있는 원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가진 강점을 찾아내서 보석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해 드려서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더 밝고 정말 더 풍요롭고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하자, 이런 미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미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의 핵심 가치가 생겼어요. 사실 1인 기업 과정을 들으면 나의 핵심 가치를 찾는 게 있는데 사실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고요. 이게 다 내 거인 것 같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걸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를 비즈니스 디자이너라고 정의를 하고 나니까 이 PIP, 트러스트, 인스퍼레이션, 패션 이 세 가지가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고 이게 제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과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 강점인 시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시대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뢰가 쌓여져야 돼요. 신뢰가 그렇게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스퍼레이션은 사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그 사람들이 변화를 할 때, 또는 제가 영감을 받아서 자극을 받고 제 자신이 변할 때, 이때 굉장히 자극과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그렇게 제가 받은 자극을 내 사업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정은요, 바로 실행 에너지죠.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실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DID 많이 아시잖아요. 다 실행해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그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때 책 4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다른 책인데 그 똑같이 두 개의 메시지가 공통으로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현재에 집중해라. 두 번째는 실행해라입니다. 실행을 해라. 현재에 집중하면 그게 그 실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디자이너로서 꼭 필요한 핵심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미션, 나만의 왜 일을 하는 이유와 이 핵심 가치를 가졌을 때 저만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5년 후에 비자인 인사이드로 신뢰받는 브랜드 100개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텔 인사이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인텔이라는 브랜드가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 이 컴퓨터는 믿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완벽하게 뭐 브랜드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저만의 신뢰, 영감, 열정을 가진 브랜드를 쌓아갈 거고요. 그 사이에 5년 동안 저를 통해서 비즈니스 디자인한 기업 100개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브랜드도 있겠죠. 그런 새로운 브랜드더라도 아, 저 브랜드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브랜드구나 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보증과 인증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바로 제 5년 후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표 하나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걸 만드는 데까지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걸리고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장표가 하나 생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주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살고요. 내가 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확실히 갖고 내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몰입을 할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지도와 그런 방향 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앞으로 설명드린 방법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찾은 저만의 강점으로 이렇게 로고도 만들고 명함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석을 보석으로 세곡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을 상징하는 그 TIP, 이게 반짝이는 모습을 저의 그 핵심 가치를 담았고요. 여러분의 베트남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디자인 캠퍼스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코칭, 그 다음에 컨설팅,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빌딩이라고 제가 지은 거를 좀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즉 그런 트레이닝이나 티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내고 잘 쌓아서 훌륭한 멋진 건축물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치, 핵심 가치, 미션, 비전을 찾고 이렇게 명함으로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비즈니스로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이론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딱 3단계입니다. 먼저 나의 Y를 찾고 가슴 뛰는 비전을 만들고, 비전은 제가 아까 5년 후에 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Y는 내 과거 경험에서 찾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의 Y는 과거에서 온다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하느냐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런 경험을 좀 찾으시고요.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좀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강점,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이게 종이 한 장 꺼내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한 줄을 이렇게 그어보시고요. 위에는 좀 긍정적인 사건, 아래는 좀 부정적인 사건. 인생에 살다 보면 업앤다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있었던 나이, 지금 현재 나이 여기에 두고 그렇게 좀 점을 한 번씩 찍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찍고 나서 선을 연결해 보세요. 선을 연결하면 제일 좋았던 사건과 제일 안 좋았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2가지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고 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스토리를 좀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코치나 또는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친한 친구보다는 약간 지인 정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스토리텔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종이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 패턴이 있어요.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느낌을 얘기하는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테마를 리스트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코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강점과 가치를 발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스토리텔러한테 다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러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나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가진 강점으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강점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명문을 쓰면 나만의 화의가 생깁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렇게 나의 과거에서 나의 강점을, 나의 스토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스토리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어떤 점을 찍어왔구나. 이 점들이 어떻게 선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현재 내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꼭 여러분의 파트너 또는 코치와 해보시면 내가 또 지금까지 몰랐던 내 자신, 내 강점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에 가겠습니다. 2단계는요, 가슴 뛰는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뭐 유튜브나 여러 책을 보면 사실 나의 why보다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뭐 비비드 드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든 비전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운도 작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나의 핵심 가치를 찾은 다음에 내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저의 비전, 그런 비자인 인사이드로 가진 기업 100개를 5년 안에 만든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네, 다른 이제 유튜브나 말해주는 비비드 드림에 있어서도 그냥 말만 들으면 그것도 그냥 또 흘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 5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먼저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명성, 어떤 명성을 듣고 싶고, 재정적으로 이 5가지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건 예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이효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한번 롤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먼저 이게 그림이 이거부터 나는데 이효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효리는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지금처럼 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잖아요. 이게 지금 신체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나다움을 유지하는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롤모델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삶, 이렇게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이 5가지 측면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비즈니스로 적용해 보면 나 자신의 비전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세운 비즈니스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고객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타겟팅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은 어떤 모습이야. 그러면 이 고객이 120% 만족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비주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고객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만족을 시켰으면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떤 액션을 좋아할까? 제가 아까 인생 언니에게 너무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날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기분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럼 야! 하는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런 행동들도 구체적으로 상상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고객들이 아니면 국가에서 표창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브랜드 밸류에서 뭐 순위에서 넘버 5 안에 든다거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매출, 매덕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시나리오 실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휴가에서 얻은 책에서 실행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집중해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말한 프레젠스, 현재라는 말은 프리, 미리, 센스, 직감해라, 이 두 개가 합성어예요. 곧 미래에서 현재,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직감해서 현재에 충실해서 살라라는 그런 말이 어원을 담고 있는 게 프레젠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좋아하는 것도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도 이렇게 인생에 사건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평탄한 인생 매력 없잖아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실 우리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여기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을 했을 때 이 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역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현재에서 출발해요. 근데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고스톱을 칠 때도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저도 사업 시작했을 때 초심자의 행운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포기를 하죠. 조금 하다가도 또 난관에 부딪혀요. 또 포기를 하게 돼요. 또 난관에 부딪혀서 포기하게 돼요.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거야 라고 강하게 내가 믿게 되면요. 아, 인생에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럴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체로 할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거에 맞게 미리 예측을 한다면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서 현재를 보고 아, 인생을 살면서 업앤다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당장에 뭘 해야지 이게 안 됐을 때는 다 실패하고 아니 포기하고 이거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때는 클라이막스부터 해야 돼요. 클라이막스라는 건 가치 있는 변화를 겪을 때 마음이 흔들려서 이걸로 돌아가려면 초심자의 행운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고 툭 떨어졌어요. 그때 그럼 계획을 수정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지지 않고 아니야 이거는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고 했지 이걸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 나의 비전, 나의 미래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뭔지 그게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이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걸 해야 되고 이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중요한 게 나의 why, 나의 과거에서 나의 스토리 안에서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 강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영향을 뽑아내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이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미래의 모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노력이 50%, 운이 50%니까. 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미리 시나리오를 예측해서 실행해 간다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제 디자인으로 사업을 만든 3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책이 베트남 비즈니스 트립인데 이게 사실은 3월 달에 출간이 됐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출판사에서 홀딩을 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하늘길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 2013년에 있으면서 베트남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잘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각각의 주요 베트남의 키워드 7가지를 뽑은 다음에 그 각각 2개의 회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랑 좀 맞는 세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더 인 컨셉의 헨릭동이라는 이제 CEO가 만든 건데요. 이 사람은 95년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플루언서이다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고,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경제 포럼에 가서도 당당하게 경제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어떻게 좀 더 그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디인 컨셉이라는 것과 또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빈 용기를 가져가면 샴푸나 뭐 퍼스널 케어를 채워올 수 있는 이런 사업 모델을 두 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 CEO인데요. 이 친구의 사례를 오늘 얘기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활동을 하면 보통 다른 모델들은 해외에 가면 명품백도 사고 쇼핑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헨릭동은 다른 나라를 가면 이 나라는 잘 사는데 왜 베트남은 못 살지? 그 이유를 고민을 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바로 원인은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헨리는 사실 어릴 때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 없이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하는 부모님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 뭐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조숙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되게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선택해서 그 젠 라이프, 그 젠이 베트남어로 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젠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롤모델로서 인플루언서로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모두가 독서를 즐기는 멋진 도서관이 필요하다. 베트남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하루에 평균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런 별마당 도서관 보고 굉장히 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책 읽고 토론하는 모습, 그래서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이런 소리를 상상을 생생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자세로 몰입하고 성장하는 그런 걸 생생하게 이미지로 고치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문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헨리가 좀 기여했다라는 명성을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많은 도서관을 건립해서 베트남을 정말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야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인터뷰는 제가 지금 현재 비자이너 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헨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데 베트남이 아직은 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로 구현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거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클라이막스로 목표는 달성했지만 이거를 3단계로 나눈 다음에 현재 자신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모델 라이프, 인플루언서로서 모델로 삶을 지속하고 있고, 강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키나라고 하는 베트남의 천연 화장품 브랜드 스타트업이에요. 베트남은 요즘에 다 테크를 붙여서 여기도 그런 코스메틱 테크로서 크리스티 호라는 친구인데, 보시면 이렇게 매장이 있고 제가 만나서 같이 사진 찍었고 천연 화장품이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만드는 과정도 직접 보여주고 그 천연 화장품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볼게요. 이 친구는 과거에 미국에 갔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좀 잘 사는 집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피부 미용학을 전공을 했고 스파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애가 3명인데 출산을 하려고 베트남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애도 피부가 좀 안 좋으니까 베트남에 이렇게 공기도 안 좋고 해서, 근데 우연히 할머니가 어떤 연고를 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연고가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의 궁중 화장품 제조 그런 비밀리에 전수된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서 피부병이 다 나았기 때문에 헨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미국의 기술을 결합한 최고의 화장품을 제공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 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어도 안전한 자연주의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피부 문제가 사라지고 또 젊어졌고 아이에게서도 문제가 없으니 내가 써도 좋구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안심할 수 있어 친구들한테 입소문을 내는 이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베트남 브랜드 이런 명성을 얻고 싶고 전국에 한 10개 정도 매장 오픈하고 싶다라고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근데 이런 거죠. 베트남에서 살다가 미국까지 갔는데 왜 베트남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니?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화장품 원하는데 사실 천연 화장품은 효과가 빠르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치를 자기가 알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가족들을 설득해서 5년 안에 성공 못하면 나 미국으로 가겠다 하고 이 지금 아까 보신 그 매장을 엽니다. 그리고 샵 운영하고 또 공장까지 운영해서 지금 현재 5년이 넘었지만 성공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요.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사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나만 꼽아라면 사실 이 브랜드 꼽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는 못이라는 브랜드예요. 못은 베트남어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이 브랜드는 베트남의 철학과 베트남의 문화와 성격을 다 담은 거예요. 보시면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위에서 이렇게 볼 때 되게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이 신발 밑창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베트남의 긴 해안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 가옥을 만드는 벽돌을 상징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파도의 물결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게 물결 모양인데 베트남이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그 침수가 잘 되거든요. 그런 홍수의 이미지를 담기도 하고 베트남의 기와 이미지도 담았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친구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친구도 지금 90년대생이고요. 그리고 못더이 응애 이 말은 하루 종일 하나의 신발만 신어도 편하다라는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고 힙해요. Z세대들 좋아하는 디자인이 됐는데요. 이 친구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서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시끄럽지만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데 시키는 일만 하고 하지만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보고 싶어서 굉장히 자기를 소진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노르웨이에 갔는데 갑자기 너무나 정적인 생활인 거예요. 시간도 많고 누가 자기한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돼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본인은 디자이너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비자 문제로 베트남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 휜이라는 친구 눈에 보이는 게 많은 뭐 나이키라든지 자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이 다 사실은 베트남에서 그 관해 수공업이라든지 그 현지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또 심지어 베트남 소비자들도 메이드 인 베트남에 나이키 브랜드를 붙인 거는 비싼 돈을 주고 사지만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브랜드인데 베트남 로컬 브랜드라면 안 사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 신발이 많지 않다고 해요. 신발 하나로 모든 옷에 어울리는 신발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바쁜 현대인들의 삶에 좀 시간을 줄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신발끈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신발끈을 묶는 시간까지도 절약해 주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남이 시켜서보다는 베트남이 사실 그동안 뭐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의 식민지 생활을 받았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 다움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 거면 좋고 베트남 사는 다 싫고 막 이런 인식이 베트남 사람들 소비자 사이에서 굉장히 강해서 주인 정신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해서 모던 베트남을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뭐죠? 갑자기 생기네요. 근데 동그라미 이걸 지워주세요. 제가 한 건가요? 근데 보면 사실 나이키건 여러 가지 로고가 신발에 붙잖아요. 근데 휜이 생각하는 철학은 디자인 자체가 브랜드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 디자인은 이 브랜드를 대변한다라고 해서 로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의 그런 정체성을 담기 위해서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숨기진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베트남 사람들 알 수가 없지만 가까이서 들여보면 모든 게 보이는 그런 대조적인 이미지를 담은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호치민이나 하노이 이런 데 가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아서 시끄러워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이거 자체도 베트남이 가진 대조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서 신발을 이렇게 윗면과 바닥을 다르게 대조적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 하나로 베트남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휜이 세운 비전은 베트남을 위한, 베트남에 의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위한 브랜드다. 오타인데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디자인이 브랜드다. 그리고 베트남 상품도 품질이 좋구나. 나이 든 사람이나 임산부 누가 신어도 정말 편하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신발 브랜드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겠다. 이렇게 비전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지인한테 목표를 공유를 해요. 사실 신발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발 공장장과 협업이 시작돼서 신발을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 편집샵 오픈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나의 강점을 찾아서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나의 why를 찾고 가슴 뛰는 비전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Q&A 잠깐 가질까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비즈니스로 디자인하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디자이너 TV를 구독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접할 수가 있고요. 또 저랑 좀 연결되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디자이너 커뮤니티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이전에 베트남 디자인 캠퍼스로 하면 1대1 채팅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개인적인 고민 그런 코칭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까먼! 사실 행값나이 이거는 다음에 만나자는 얘기인데 까먼 이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